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 배치를 밝히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합의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위성 발사 과정에 러시아가 도움을 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역대 남북 합의 가운데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하고 북한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미 북한의 발사 행위는 남북 군사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때 북한이 전면 파기 선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매체는 국방성이 성명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합의 위반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을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막말로 표현하면서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한국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와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건넸고 러시아는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한편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레이더박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일류신 공군기가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으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게 된 배경을 유관국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하기에 앞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사전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입장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에 오고 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인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주한 외교단 50여 명을 초청해 최근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평가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그 합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를 채택할 당시에도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한국의 야당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거론하며 굴종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기본적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은 모든 자원을 위험한 군사적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 식량과 주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과 보호 책임 국제회의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목도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있었고 많은 경우 이런 침해가 반인도 범죄와 함께 일어났다고 한다며 북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학대를 겪는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이어 이 기회를 빌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이 내년부터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점을 언급하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영국을 방문 중이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동생의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김규리 씨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런던의 한 호텔에서 지난 20일에 열린 윤 대통령과 동포들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티머시 조 씨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리 씨는 또 편지에 동생 철옥 씨 등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된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알 길이 없다며 제발 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면서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